안녕하세요. 저는 김천대학교 호텔조리 외식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밥 잘해주는 멋진 오빠 윤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 이름은 윤철성이고 나이는 23, 성격 좋음, 재미있음, 특징 귀여움, 요리 잘함. 인스타이는 참고해 주시고,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제 이름 세 글자 크게 물어볼 거니까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저는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동네 형, 동네 오빠로서 어른들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인생 레시피를 준비하였습니다. 솔직히 어른들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대개의 어른들은 학생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좋은 대학교에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진로를 찾고 우리가 원하는 과에 진학해서 원하는 직업을 갖는 것을 원하는데요. 맞죠? 네.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상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는 문과와 이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문과를 선택해볼까요? 문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문과대학에 진학하게 돼요. 그럼 다들 졸업을 하면 뭘 하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볼 친구 있나요? 바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과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과를 선택한 친구들은 이과 대학에 진학을 하고 다들 졸업을 하면 뭘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실제로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취업 준비생의 30.7%,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다 저는 입시 위주의 학업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들은 한정적인데 이 세상의 직업군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으니 도전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서 시켜주시고 항상 도전해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합주부를 하면서 클라리넷, 트럼펫, 색소폰 등 다양한 악기를 잘 다루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미술학원이랑 피아노 학원에 꾸준히 다니면서 콩쿠르나 미술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서 항상 성적도 전교 5등 안에 들었고요. 그때 저는 스스로 또래 친구들에 비해 훨씬 어른스럽고 뛰어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제가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리스트가 하고 싶었다가도 농구선수가 하고 싶었다가도 또 합주부를 할 때는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고 싶었다가도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것과 랩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가수와 래퍼의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저는 점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 다재다능이라고 생각했던 제 장점이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면 무엇 하나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 뭐든 다 잘하지만 뛰어나지는 않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많이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애매한 재능이라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중에도 저 같은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희는 아직 어린 나이이고 무엇 하나 뛰어나게 잘 하지 못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좋아했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잘하니까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잘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곧 나의 진로가 되어야 된다고 착각했던 거죠. 우리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당연해요. 무엇 하나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낙담을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 정말 잘하고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나는 이 진로를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복받은 거고, 저는 그 당시에 이러한 사실도 잘 모르고 너무 심리적으로 힘든 나머지 6개월 동안 그 교내에 있는 위클래스라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매일매일 고민했죠. 저는 평소에 요리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칼질도 서툴렀으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부모님의 생일상을 차려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간단한 레시피를 찾아 부모님 생일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맛있게 먹어주시는 부모님을 보고 기뻤던 생각이 제가 6개월 동안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들 중에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아, 잘 하지 못하는 분야임에도 즐겁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제과제빵부터 배우기 시작한 저는 고작 이 밀가루들로 빵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진해 청소년 전당에 제과제빵 동아리인 빵실빵실 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친구들과 함께 활동도 하고, 군항제 기간이 되면 저희가 직접 만든 빵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진해 재활원 같은 단체에 저희가 직접 빵을 만들어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동아리 경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시간들이었어요. 제 진로를 확실시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솔직한 말로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과제빵을 배우면서 제빵기능사와 제과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한식조리기능사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이라는 게 되게 눈에 보이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저에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국내 라이브 요리 경연대회에 입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레시피를 직접 준비하고 직접 연습하면서 저는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였지만 선배들과 교수님들과 많은 도움을 주셔서 즐겁게 대회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저는 제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무슨 과라고 말씀드렸나요?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 이름이 조금 길고 어려운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는 호텔 조리와 외식 경영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텔 조리 외식 경영 두 가지의 과가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호텔 조리와 외식 경영 두 가지 다 셰프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름과 같이 호텔, 레스토랑 등 주방에서의 하는 일과 레스토랑 및 다양한 외식업체의 경영 방법에 대해 주로 배우고 있어요. 실습 과목으로는 서양조리, 한식조리, 프랑스, 제과제빵, 일식, 중식 등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가면 되게 실습만 많이 하고 많은 요리들을 만들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 2년제 전문대학에서는 그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4년제 대학교에서는 실습 과정이 이론 과정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과목이 이슈가 훨씬 많았던 거죠.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론이 재미도 없고 저는 조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호텔 조리에서나 외식 경영에서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여기고 저희가 배우는 부분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나. 요리에 집중하는 만큼 경영과 상권 분석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이 앞에 보이시는 저희가 배우는 이론 과목들 중 하나인 레스토랑 경영 전략, 주방 운영 관리, 고객 역량 관리론과 같은 과목들을 잘 모르는 상태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론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 김천대학교 호텔 조리 외식 경영학과에서만 하는 특별한 행사에 대해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저희 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서울에서 열리는 국내 라이브 요리 경연대회에 출전 기회가 주어져요. 5명에서 한 팀을 이뤄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스킬 같은 부분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서울국제푸드앤 테이블웨어 박람회,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N 국제탑 셰프 그랑프리에 나가는 등 이 밖에도 다양한 대회 출전 기회가 학기 도중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제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지인을 모셔
과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 코스 요리를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글자 보이시나요? 늘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카빙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수박에다가 직접 조각을 한 거예요. 학술제 부모님을 위해 과 학생들이 준비한 거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여름방학에 해외로 식문화 탐방을 나가게 되는데요. 해외로 나가 로컬 푸드를 체험하고 쿠킹 클래스를 가져 현지 음식을 배워보기도 하고 또 과 학생들끼리 단합도 할 수 있고 하는 좋은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축제 주막이나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준비 과정에서는 서로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힘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같은 과끼리 더욱더 친해지고 돈독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정말 뿌듯하고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보면 저는 정말 과를 잘 선택해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학교에 다니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되냐 하면은 보통은 호텔 주방, 그리고 레스토랑, 또 대학 병원 및 리조트 단체급식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제과 제빵을 전공한 친구들은 빵집으로 가기도 하고 현장이 몸에 잘 안 맞는 친구들은 사무직으로 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느 직장이 더 좋고 어느 직장이 더 나쁘다 할 것 없이 세 직장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호텔 주방입니다. 호텔 주방은 입사 초반 월급이 세 직장 중에 가장 낮다고 해요. 그리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거에 비해 일의 재미도가 조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직원이 되면 직장에서 그만두게 될 일 없이 미래가 보장되고 또 연차가 지나고 승진을 하게 될수록 월급도 오르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돼요. 다음으로는 레스토랑인데요. 레스토랑은 입사 초반 월급이 호텔에 비해서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다양한 일을 많이 그리고 빨리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방의 모든 사람이 주방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일을 많이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학병원 및 리조트의 단체급식인데요. 이 직장은 이 세 직장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월급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정해진 식사를 차려주면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직장들에 비해 조금 더 간단하고 그만큼 일이 빨리 끝나서 자기만의 시간이 보장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영양사의 식단에 따라 한정된 요리만을 하기 때문에 요리나 기술을 배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레스토랑에 취직하고 싶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제 가게를 차려 오너 셰프가 되는 게 지금의 제 꿈입니다. 맛있고 즐거운 요리를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꿈이 있나요?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빨리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대학 가서 놀고 싶죠?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애매한 재능이 아닌 다재다능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노래를 잘하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농구를 잘하는 요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을 때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밥 잘해주는 멋진 오빠 누구였다고요? 윤철석! 네, 죄송했습니다.